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중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 건강을 위해 음식 조심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관리하시는데도 가끔 몸이 무겁고 소화가 안 되거나 혈압이 오르내리는 일이 생기신 적 말입니다. 아니, 분명히 나는 잘 지키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궁금한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30년 넘게 노인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변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식습관을 유지해도 몸에서는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음식들도 70세 이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어르신들께 검증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한석, 올해 72세이고 아직도 현역에서 노인 영양을 연구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외래 진료를 통해 만난 수많은 70대, 80대 환자분들의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검증된 정보입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0세 이후부터는 위산 분비량이 30% 정도 줄어들고 장의 운동 능력도 점차 약해집니다. 또한 간의 해독 기능이 젊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지고 신장의 여과 기능도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이런 변화들 때문에 예전에는 괜찮았던 음식들도 이제는 다르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직결된 정말 중요한 정보이니 꼭 끝까지 보시고 가족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다가 중간에 끄시면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감자의 보관과 섭취법입니다. 감자 자체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 보관된 감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자에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하면 솔라닌이라는 천연 독소가 생성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간에서 이를 잘 처리하지만 어르신들은 간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같은 양을 드셔도 메스꺼움이나 복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싹이 난 감자의 솔라닌 농도가 일반 감자의 3-5배까지 높아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싹이 나거나 색이 변했다면 아깝더라도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를 드실 때는 껍질을 깨끗이 벗기시고 특히 초록빛이 도는 부분은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두 번째는 가공식품과 나트륨 관리입니다. 편리함 때문에 냉동식품이나 레토르트 식품을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나트륨 함량입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이 둔해져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70대 이후에는 젊은 사람의 30% 수준으로 짠맛 감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권장하는데 일반 컵라면 하나에만 1500mg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이는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가공식품을 드실 때는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나트륨 함량이 6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고 드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세요. 또한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토마토 같은 과일과 채소를 함께 드시면 나트륨의 해로운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늘과 같은 자극적인 식품의 섭취법입니다. 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 항염작용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생마늘을 과도하게 드시면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위벽이 두껍고 위산 분비도 활발해 이런 자극을 잘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위벽이 얇아지고 점막이 예민해집니다. 또한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은 위산과 만나면 더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을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늘을 익히면 자극 성분이 줄어들면서도 건강에 좋은 성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늘을 드실 때는 볶거나 삶아서 드시고 부득이하게 생으로 드실 때는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함께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번째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의 조리법과 섭취법입니다. 면류, 떡, 빵 같은 음식들은 에너지원으로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효소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5세 이후에는 아밀라제라는 전분 분해 효소의 활성이 20-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드실 때는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면은 평소보다 2-3분 더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씩 천천히 드세요. 떡도 찌거나 끓여서 부드럽게 만든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음식을 드실 때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포만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특정 과일과 채소의 섭취 방법입니다. 사과, 배, 양파, 콩류에는 FODMAP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발효성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폴리오를 의미합니다. 젊을 때는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가 부족해져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가 생성되어 복부 팽만감,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므로 아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섭취량을 조절하고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사과는 껍질을 벗기고 하루 반 개 정도만, 콩은 충분히 불린 후 완전히 익혀서 드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양파도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볶거나 끓여서 드세요. 열을 가하면 FODMAP 성분이 일부 분해되어 소화가 쉬워집니다. 또한 이런 음식을 드신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산책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어르신들에게 권장하는 식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세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아침 7-8시, 점심 12-1시, 저녁 6-7시 정도로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늦지 않게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밤에 소화기관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식사량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위의 용량이 줄어들고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 식사량의 70% 정도씩 드시되 간식으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세요. 견과류, 우유, 과일 등을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드시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신장의 농축 기능도 떨어져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하루 1.5-1리터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한 번에 100-150ml 정도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품 선택에서는 가공도가 낮은 자연식품을 우선으로 하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닭가슴살, 두부, 계란 같은 음식들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도 잘 되고 필수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데 체중 1kg당 1.2-1.5g 정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짜고 맵게 양념하기보다는 찌거나 삶거나 굽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양념은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고 설탕 대신에는 천연 감미료나 과일을 이용해 단맛을 내세요. 이렇게 하면 나트륨과 당분 섭취를 줄이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의 자세와 속도도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한 입에 30번 이상 씹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또한 식사 중에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시고 음식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포만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 섭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에게 특히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면역력에 중요한데 햇빛 노출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도 나이가 들면 흡수가 어려워지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유제품과 칼슘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유당불내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우유나 치즈를 드시고 나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이는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 효소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슘은 뼈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 1200mg의 칼슘이 필요한데 이는 우유 4컵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유제품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유당이 제거된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요구르트처럼 유산균이 유당을 미리 분해한 제품을 드세요. 또한 멸치, 참깨, 브로콜리, 케일 같은 음식에도 칼슘이 풍부하므로 이런 식품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멸치는 뼈째 먹을 수 있어 칼슘 공급원으로 매우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혈당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또한 근육량이 줄어들어 포도당을 소모할 능력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식사할 때 탄수화물의 양과 종류를 신경 써야 합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고 식사할 때는 채소를 먼저 드신 후에 밥을 드시는 것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또한 과일도 당분이 높으므로 하루 1-2개 정도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식후가 아닌 식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서 어떤 음식이 본인의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덟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면과 식사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하고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저녁 식사가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녁을 늦게 드시거나 과식하시면 소화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4시간 전에 마치시고 양도 평소의 70% 정도로 줄이세요. 만약 밤에 출출하시다면 우유 한 컵이나 바나나 반 개 정도의 가벼운 간식을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특히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은 수면에 도움을 주므로 적당량 드시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입니다. 어르신들은 고혈압약, 당뇨약, 혈압약 등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음식들이 약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비타민 K가 많은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등을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자몽은 많은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 주스를 피하시고 칼슘 보충제를 드신다면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는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이런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0번째로 염증과 관련된 식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만성 염증이 증가하는데 이는 관절염, 심혈관 질환,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적극 섭취하시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녹차의 카테킨, 강황의 커큐민 등이 대표적인 항염 성분들입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을 드시고 매일 녹차 2-3잔을 마시시며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반면 튀김류, 가공육, 정제당이 많은 음식들은 염증을 증가시키므로 가능한 한 피하세요. 계절별 식단 관리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비타민C가 풍부한 나물류와 신선한 채소를 많이 드세요. 냉이, 달래, 쑥 같은 봄나물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겨울 동안 부족했던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탈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시고 수박, 참외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을 드세요. 하지만 너무 차가운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므로 적당한 온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높으므로 음식 보관과 위생에 특히 주의하세요. 가을에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단백질과 비타민 D 섭취에 신경 쓰세요. 생선, 계란, 버섯류를 충분히 드시고 날씨가 좋을 때는 햇빛을 쬐며 산책하시면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 체중 증가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시고 국물 요리를 통해 수분과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세요. 마지막으로 식중독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 식중독에 더 취약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완전히 익혀 드시고 남은 음식은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드실 때는 충분히 가열하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상온에 2시간 이상 둔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조리 도구와 손 씻기도 철저히 하시고 날 것과 익힌 것을 따로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소화불량, 변비,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고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하세요. 양파, 마늘, 바나나, 귀리 등의 풍부한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항생제를 복용하실 때는 장내 균형이 깨질 수 있으므로 복용 후에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2-3주간 드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치아와 구강 건강도 영양 섭취와 직결됩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약해지고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쉬워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가 어려워지고 영양 흡수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 하루 3번 양치질하시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로 치아 사이도 깨끗이 관리하세요. 딱딱한 음식을 드실 때는 잘게 썰거나 조리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고 의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점검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강이 건조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물을 자주 마시시고 무설탕 껌을 씹어 침분비를 촉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식욕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외로움, 우울감, 경제적 부담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이는 식욕 부진이나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복부 지방이 늘어나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늘려보세요. 혼자 드시더라도 TV를 끄고 음식에 집중해서 드시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가능하면 간단한 요리라도 직접 해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실 때를 대비해 사탕이나 포도당 정제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또한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와 알레르기 정보를 정리해서 지갑에 넣어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변하기 때문에 식습관도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싹이 난 감자나 과도한 나트륨,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세요. 장 건강, 구강 건강, 스트레스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보다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노인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노후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2-3주만 지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점검해 보시고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검증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되시길 바랍니다.